내 이름은 이주인식이오. 인면수심의 야수에게 극한의 고통을 주는 고문 소믈리에다. 내 사무소를 찾는 이들은 누구나 가슴속에 증오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예, 저는 하지만 이번 의뢰인의 등장에 나도 조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 부부를 죽인 범인이 지옥에 떨어뜨려 주십시오. 남자는 승복을 입고 있었다. 용서하는 것 또한 부처의 길이라지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외람되지만 그 오른쪽 눈은 아, 이거 말이군요. 범인에게 황금 불상으로 얻어맞아서 생긴 상처입니다. 이윽고 의뢰인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야기는 실로 충격적인 것이었다. 의뢰인의 이름은 요코야마. 그는 어떤 절의 주지였다. 케이주,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불자의 길이다. 증오심에 휩쓸리지 말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처럼 훌륭한 승려를 목표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의뢰인에겐 케이주 씨라는 아들이 있었다. 일찍이 아내를 잃은 의뢰인은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웠다. 관자재 보살. 난 나중에 아빠 같은 스님이 될 거야. 허허, 기특한 녀석. 케이주 씨는 자연스럽게 부친과 같은 승려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다. 의뢰인은 절 부지 안에 있는 건물에서 생활했다. 아침마다 고생하십니다. 아닙니다. 청소를 하면 마음도 깨끗해지거든요. 케이주 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불교계에 입문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케이주 씨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아버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케이지요. 사회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부처님이 그에게 좋은 인연을 준비해 준 것이다. 그래, 네가 데려온 아가씨라면 믿어도 되겠지. 극락정토에 있는 아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음에 의뢰인은 흐뭇해했다. 의뢰인의 절에는 귀한 보물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 불상 다 닦아놨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절이 건립되었을 때부터 모셔져 있었던 황금불상이었다. 선조 대대로 우리 절을 지켜온 수호신이다. 케이주 씨는 하루하루 훌륭하게 성장해 나갔다. 탐욕과 갈증은 불만을 낳기 마련입니다. 욕망을 버리세요. 마음이 평온해질 겁니다. 언제 저토록 늠름해졌는지 언제든 저를 맡겨도 되겠어. 의뢰인은 그런 아들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평소보다 작업이 길어진 탓에 뒷정리는 저희가 마저 하겠습니다. 아버님은 먼저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 그래, 알겠다. 의뢰인은 아들 부부에게 뒷정리를 맡기고 먼저 본당을 나섰다. 그런데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뭐지? 돌연 공기를 가르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의뢰인은 비명이 들린 본당으로 서둘러 달려갔다. 아니, 그리고 그곳에 펼쳐진 것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었다. 이 불상이 어지간히도 소중한가 봐. 잘 됐네. 그 소중한 물건으로 맞아 죽는다니 말이야. 케이주! 가만히 있어! 본당에서 괴한들이 아들 부부를 공격한 것이다. 너도 같이 저 세상으로 보내주지. 두 사람 모두 머리를 심하게 다친 상태였다. 조금 찌그러졌지만 뭐 금이니까 비싸게 팔리겠지. 괴한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무기로 쓴 물건은 절의 보물 황금 불상이었다. 이놈들 무슨 짓을 하는 겐가? 생각보다도 몸이 먼저 움직였다. 격분하는 의뢰인에게 남자가 눈길을 던졌다. 뭐야, 이 요란한 대머리 아저씨는? 마치 미물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고령인 의뢰인이 괴한의 상대가 될 턱이 없었다. 불상에 맞아 죽으면 성불인가? 오른쪽 눈을 강타당한 의뢰인은 부처님이시여. 한 방에 안화골이 골절되고 안구가 파열되었다. 절에 다니는 머저리들이 숭배하는 불상으로 구타한다. 기분 끝내주는군. 어차피 죽일 거 마지막으로 재미 좀 볼까? 싫어. 괴한은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짓을 자행하기까지 했다. 불전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악행에
내 이놈, 어떡해! 의뢰인은 피눈물을 흘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 후 괴한들은 세 사람을 가까운 묘지로 옮기고 빨리 해! 죽여버리고 튀게! 네! 커다란 묘비 앞에 나란히 눕혔다. 그리고 이어지는 충격적인 행동. 천벌! 난 그런 거 안 믿어! 놈은 세 사람을 향해 묘비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이었고 800kg이 넘는 비석이 쓰러지며 세 사람은 무참히 깔리고 말았다. 적골이 됐으니 살아남긴 못하겠지? 레이더, 세전함에 들어있던 5만엔 가져왔습니다. 이게 다야? 괴한들은 세전함 안의 돈까지 모두 턴 후 그 자리를 떴다. 격통과 압박감 속에서 의뢰인은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여기서 죽는 건가? 집념으로 버티던 의뢰인은 끝내 의식을 잃었다. 그 후 의뢰인은 병원 침대 위에서 정신을 차렸다. 여기는 열반에 들지 않았다는 건 살아 있는 건가? 환자가 정신을 차렸다. 이건 기적이야. 동네 사람이 쓰러진 당신을 보고 신고했습니다. 묘비에 깔려 의식을 잃으셨더군요. 묘비에 깔릴 때 의뢰인은 가장 묘비와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그 탓에 낙하할 때의 충격이 줄어들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의뢰인 한 명뿐이었다. 안타깝지만 다른 두 분은 머리에 상처가 심각했던지라 정말 유감입니다. 안 돼. 분노로 몸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분노에 휩쓸려선 안 돼. 나는 불자다. 격정을 억눌러야 한다. 하지만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로서 분노를 꾹 참았다. 그로부터 2달 후 의뢰는 퇴원하자마자 절로 돌아왔고 아들 부부에게 공양을 올렸다. 그리고는 잠자는 시간과 식사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독경을 하며 보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두 사람의 죽음도 받아들여야만 한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마음을 비우려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경을 읊어도 아들아, 사이. 가슴속 깊이 새겨진 증오심은 사라지는 일이 없었다. 정신을 통일하고자 눈을 감으면 아버지처럼 훌륭한 승려가 되겠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고등어 된장조림을 만들었어요. 마음이 비어지긴커녕 아들 부부와 함께했던 추억만이 되살아났다. 자나깨나 두 사람의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렸다. 증오심을 떨쳐내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고된 수행이었다. 사건으로부터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의뢰인은 깨달았다. 그래, 이제야 알았다. 소중한 가족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는 일 따윈 불가능하다는 것이. 용서가 부처의 길이라면 나는 차라리 그 길을 버리겠어. 범인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의뢰인은 도움을 구할 만한 곳을 딱 한 군데 알고 있었다. 이 부근이었지 아마. 기린초에 있는 빈민촌이었다. 절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법화를 들으러 찾아온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든 언제든지 이 늙은이를 찾아오십시오. 기린초에 대한 것이라면 뭐든 알고 있습니다.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빈민촌에서 장로라 불리는 정보통도 법화를 들으러 오는 이 중 하나였다. 장로를 찾아 빈민촌을 헤매고 있자니 그간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요코야마 주지님. 당신은 누군가가 뒤에서 말을 걸어왔다. 이곳에 발을 들인 이유라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들 부부를 잃게 된 사건 때문이겠지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장로였다. 의뢰인은 정보통에게 참담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아무래도 저는 해탈하긴 글렀나 봅니다. 도저히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아드님을 사랑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복수 또한 인간의 길. 이곳에 놔두는 범인의 정보를 가르쳐드리지요. 정보통은 사건의 진상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은 한굴의 조직
한야의 소행이라고 한다. 돈 들 만한 거 싹 다 챙겨. 예! 놈들은 신사나 절에 몰래 숨어들어 강도질을 일삼았다. 리더의 이름은 히로모토. 세자남도 털자고. 조직원들은 이 남자의 지시대로 움직인다고 한다. 만에 하나 목격자가 발생할 시에는 무슨 짓을? 대머리 홈런! 히로모토가 무자비하게 살해했다. 갈취한 물건은 모두 외국으로 밀수된다. 이런 물건은 외국에서 불티나게 팔리거든. 바다를 건너면 단서를 잡기가 힘들어지는 데다 수집가에게 비싼 값에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진상을 알게 된 의뢰인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깟 돈 때문에 내 가족을 용서 못해.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놈을 죽여버리겠어. 관두십시오. 무트파 한구레에게 맞서봤자 목숨만 버리는 꼴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은 말을 이었다. 내 지인 중에 유능한 복수기가 있습니다. 네, 그자를 소개해드리리라. 이렇게 해서 나를 찾아오게 된 것이다. 이야기를 마친 의뢰인은 내 앞에 바짝 엎드렸다. 장로에게 들었습니다. 이주인 씨는 대단한 분이시라고. 요코하마 씨, 승려인 제가 복수를 바란다고 하면 모두가 비웃을 겁니다. 그치만 다음 순간 의뢰인은 명왕을 연상케 하는 얼굴로 분노를 터뜨렸다.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불상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아들 부부의 목숨마저 빼앗았습니다. 그 악귀 같은 놈들을 어찌 용서하란 말입니까? 아들 부부를 잃은 아버지는 마치 악귀처럼 울부짖었다. 분통을 터뜨린 탓에 상처가 벌어진 것일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눈을 감싼 붕대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분노는 제가 책임지고 범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내 아들, 너희와 함께 살고 싶었는데. 이 피눈물을 거두는 것이야말로 고문 소믈리에의 사명이니까. 우린 의뢰인에게 한야의 정보를 전달받았다. 근사한 절이네요. 악당들이 흑발로 들어올 걸 생각하니 속이 끓는데요. 맞는 말이야. 놈들이 다음으로 노리는 절에서 매복하기로 했다. 루카가 절 안으로 들어가려 발을 뗐다. 선생님,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 뭐지? 이 안개를 잡는 듯한 느낌은 안에 누가 숨어 있는 건가?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이질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절 안으로 발을 들이민 순간 난데없이 루카가 소리를 내질렀다. 루카의 발밑에 예리한 트랩이 설치돼 있었다. 깜짝 놀랐네. 선생님, 발밑에 뭔가가 박혀 있어요. 닌자들이 주로 쓰는 트랩인 마름새였다. 신발에 박힌 마름새를 루카가 빼내려 한 순간 루카! 그물이 루카를 덮치는 게 아닌가. 나는 훌쩍 점프해 그물을 멀찍이 튕겨냈다. 그리고 지면에 착지하기 무섭게 신성한 불전을 더럽히는 악당이여, 저승으로 보내주마.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나타난 적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왔다. 고요한 발소리와 날쌘 움직임. 네놈 정체가 뭐냐? 이 남자는 상당한 실력자다. 내가 왜 악당에게 이름을 밝혀야 하지? 남자는 빠르고 칼같은 움직임으로 거리를 좁혀왔다. 그리고는 차디찬 섬광같이 단도를 내리쳤다. 시꺼먼 속을 파헤쳐주마. 나는 손에 쥔 칼로 남자의 공격을 막았다. 내 칼을 받아내다니 실력이 보통이 아니군. 잠깐 닌자 양반, 사람 잘못 봤어. 우린 악당이 아니야. 닌자는 외발로 뛰어 뒤로 물러났다. 웃기지 마라. 그렇다면 내게서 풍기는 진한 죽음의 냄새는 뭐지? 그 움직임은 깜깜한 밤을 질주하는 바람과 같았다. 심지어 놈은 물러나는 순간 이건 자결탄? 트랩을 하나 설치해두기까지 했다. 일찍이 트랩의 존재를 알아챈 나는 어렵지 않게 회피했다. 이렇게 쉽게 넘어갈 리가 없어. 뭔가 꿈꿨군. 그건 단순한 미끼에 불과하다. 내 진짜 목적은... 그때 남자의 기척이 깊은 어둠 속에 녹아들었다. 나조차도 기척을 거의 못 느낄 정도라니. 과연 닌자는 닌자로군. 나는 일부러 기척을 없애지 않고 좋다,
어디서든지 덤벼봐라. 등롱을 등진 채 어둠 속에 우뚝 섰다. 전방이라면 기척이 읽히지 않아도 공격을 알아챌 수 있다. 지근 거리에서 공격해올 가능성은 낮아. 투척용 무기나 폭발물 따위로 공격해올 공산이 크다. 그때였다. 예상대로 무언가가 공기를 가르고 날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귀에 모든 감각을 집중했다. 그리고는 몸을 뒤로 빼 아슬아슬하게 수리검을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 그와 동시에 위치는 파악했다. 어둠 속에선 귀가 밝은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법. 수리검이 날아온 방향으로 단숨에 돌진했다. 이를 알아챘는지 남자가 옆으로 뛰었다. 놓치지 않겠다. 나는 칼을 사선으로 내리그었다. 남자는 노기를 띤 얼굴로 공격을 받아냈다. 그 순간 달빛이 남자의 얼굴을 어렴풋이 비추었다. 엄청난 힘이다. 이자는 정령 괴물인가? 어딘가 익숙한 풍모였다. 잠깐! 넌 긴다 가문을 섬기는 의의 일족이 아닌가? 난 너의 적이 아니다. 그러자 남자도 칼을 거두었다. 아니, 당신은 그 이름 높은 고문 소믈리에가 아니십니까? 남자는 칼을 집어넣으며 말했다. 당신이 이곳에 나타났다는 건 주진님의 의뢰로 오신 겁니까? 그렇다. 왜 여기에 숨어 있었지? 저는 요코야마 주진님의 법화를 들었습니다. 그분께는 참 많은 것을 배웠죠. 이 남자 또한 히로모토를 처리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오해가 풀리자 누에가 루카와를 풀어주었다. 이거 실례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미숙한 탓이죠. 이건 우리 일족에 전해지는 비법 연고입니다. 효과가 좋으니 한번 발라보십시오. 내게서 풍기는 기운이 워낙 비범한 탓에 종종 이런 해프닝이 발생하곤 한다. 오해가 풀린 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히로모토와 놈의 부하들이 나타났다.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저놈들도 강도인가? 히로모토는 우릴 보자마자 엉뚱한 소리를 해댔다. 히로모토의 신병은 내가 데려간다. 알겠습니다. 부하들은 제가 처리하죠. 그 말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진 노예는 적들의 뒤에서 불쑥 모습을 드러냈다. 죽음을 깨달을 틈도 주지 않겠다. 그와 동시에 적들의 숨골에 수리검을 찔러 넣었다. 그리고 노예는 히로모토의 등을 떠밀었다. 지옥보다 더한 곳이 널 기다리고 있다. 나는 히로모토를 붙잡고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나이스 패스, 노예. 그럼 뒤는 맡기겠습니다. 한야의 잔당은 이 누에가 확실히 처리할 테니 염려 마시게. 노예는 그 말을 남기고는 또다시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 후 우린 히로모토를 고문용 냉동실로 옮겼다. 선생님, 고문 준비 다 됐습니다. 뭐야 여기는? 닥쳐라 쓰레기. 나는 선수행을 하듯 히로모토의 어깨를 야구 방망이로 강타했다. 이자는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불상을 휘둘렀다. 한 번 더! 양 어깨가 부러져도 인과응보다. 늘 그래왔듯 나는 놈에게 질문을 던진다. 너는 신사나 절에 쳐들어가 금품이나 불상 따위를 훔쳤다. 너 그놈들이랑 아는 사이? 그리고 방해되는 자는 가차없이 목숨을 빼앗았지. 피해자나 유족에게 죄스럽지도 않나? 물음에 대한 놈의 대답은 신! 우차! 그딴 영문 모를 것들이나 숭배하는 멍청이들은 죽어뒀어! 난 쓸모없는 물건을 팔아서 돈으로 바꿨을 뿐이야! 뒤진 양반들이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야말로 악기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는군. 루카와 시작한다. 네, 갈아죽여도 시원찮은 놈 같으니 스위치 온! 루카가 스위치를 내리자 뭐야 이건! 빙수나 좀 만들어 보려고. 놈이 매달린 수레바퀴가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수레바퀴 앞에 있는 날카로운 가시가 놈의 살점을 찢어 발겼다. 이건 평범한 산토끼 고문이 아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 꽁꽁 얼어붙은 피부가 찢어지는 고통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좋아하긴 아직 일러. 진짜 지옥은
피가 얼어붙고 나서 시작될 테니까. 양 어깨가 박살나 힘도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살점이 착실히 떨어져 나간다. 살려줘! 돈이란 불쌍은 아직 가슴에 남아있으니까. 눈앞에 죽음의 공포가 닥치자 놈은 묻지도 않은 것을 술술 불기 시작했다. 이제 와서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널 구원해줄 존재는 어디에도 없으니까. 누가 좀 살려주세요. 놈을 한층 압박하여 더 큰 절망을 심어주었다. 그때였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지니 살고 싶으신가요? 이 루카와 불쌍에게 빌어보세요. 루카와. 루카가 엉성한 목재불상을 놈에게 내밀었다. 아무리 봐도 웃기지 않는 촌극에 지나지 않았지만 살려주세요. 루카와 불쌍님, 제발 살려주세요. 벼랑 끝에 몰린 히로모토에겐 마지막 희망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루카에게 불상을 건네받았다. 믿는 건가? 루카와 불상이 널 살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멍청한 놈, 잘도 살려주겠다. 인제 와서 살려달라니 뻔뻔하게 짝이 없네요. 나는 불상으로 히로모토를 후려쳤다. 난 말이야, 불상으로 너 같은 악당을 때려 죽이는 걸 좋아하거든. 절망에 빠진 악당을 때려 죽이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데 너도 이해하지? 응? 너 자신이 내뱉은 논리니 반론 따윈 못하겠지. 그 후 놈은 불상으로 얻어맞고 살점이 깎여나간 끝에 사망에 이르렀다. 온몸이 죄다 갈렸네요. 무슨 빙수 같아요. 사회에 피해만 주는 쓰레기는 소멸하는 게 낫지. 그 후 황금불상을 회수한 나는 임무 보고와 함께 그것을 의뢰인에게 건넸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주인 씨. 아닙니다. 원래 주진님의 것이었으니 돌려드려야죠. 이렇게 덕이 높은 사람이 한낱 악인 때문에 부처의 길을 떠나는 건 아까운 일이다. 이로써 의뢰인이 다시 불교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